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는 매우 파격적인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현대 아틀라스가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에 맞섰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 세상이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와 미국, 중국의 AI 전쟁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실제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실질적인 리더는 바로 현대자동차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차의 주가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2주 만에 80%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한때 GM을 제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치 있는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대 아틀라스가 50kg을 들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스펙과 구글의 딥마인드의 협업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테슬라를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과연 블룸버그가 말하고 있는 이런 화려한 수치들 속에 숨겨진 점은 없는지, 왜 테슬라가 가는 길이 결국 이 휴머노이드의 진정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FSD가 이 도로 위에서 사회적 매너까지 학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신 FSD 버전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지나치게 가깝게 붙는 이른바 테일 게이팅이라는 상황을 감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FSD는 이런 상황을 감지한다면 스스로 길을 터주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게 되면 비가 젖은 노면에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 테슬라 차량이 FSD로 주행하던 중 뒷차가 공격적으로 바짝 따라붙자 이 갓길 쪽으로 차를 붙여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거나 핸들을 꺾는 등의 개입은 전혀 없었지만 이 테슬라의 FSD는 알아서 양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FSD가 후방 차량의 주행 의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것인데, 그동안 FSD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어떨 때는 도로교통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며 이 흐름보다 좀 느리게 가고, 어떤 때는 또 너무 과감하게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주행을 조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특히 뒷차가 위협적으로 따라붙는 상황에서 AI가 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컸습니다. 자, 이번에 보고 있는 길터주기 기능은 테슬라가 AI 주행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다라는 증거로 풀이되고도 있는데, 이 기존의 FSD는 차선을 이동하거나 추월하는 수준의 정도였지만 이제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양보라는 고난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FSD는 사람의 수신호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던 영상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교통 표지판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내고 있는 수신호와 또 뒷차가 바짝 따라붙었을 때 그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과 매너 역시 매우 중요하고, 테슬라의 FSD AI는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FSD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FSD는 가장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차량이 아니라 가장 매너 있게 운전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점점 학습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매너 있는 운전은 자율주행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사람처럼 운전하고 있는 FSD는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테슬라의 FSD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도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의 RT1이 추진하고 있는 11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핵심 전력의 솔루션으로 채택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우베를란디아 지역에 건설되는 4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공급되는 것이고,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점은 테슬라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다치 에너지와 지멘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세계적인 다른 산업도 들어가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브라질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하지만 그만큼 전력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숙제를 앓고 있고, RT1의 페르난도 팔라모네 회장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메가팩을 선택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 가볍게 데이터 센터에 또 테슬라의 배터리가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현재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전력의 하마라는 취급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 메가팩 시스템이 결합해야지만 제대로 된 서포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넘쳐날 때는 메가팩이 그 전력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전력망이 불안전하거나 수요가 폭증할 때는 바로 메가팩에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검증되었던 이 모델 방식이 이 남미라는 새로운 나라의 핵심 AI 인프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력의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책으로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표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에너지의 발전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 차이나 소식인데요. 1분기 마지막 달을 앞두고 모델 3와 모델 Y 전 트림의 인도 대기 시간이 1에서 3주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 말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그 대기 시간이 매우 짧아진 것인데요. 테슬라는 2월 종료 예정이었던 5년 무이자 및 7년 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역시 3월 말까지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시장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 상하이의 기가팩토리가 공급망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려있는 주문의 잔량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라는 주장인데요. 못 팔아서 남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바로 많이 찍을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좋아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명백한 위기의 신호로도 읽고 있고 인도 대기 시간이 1에서 3주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쌓여있는 주문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고 예약 대기줄이 사라진 것은 중국 내 테슬라 브랜드의 파워나 매력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이자 혜택은 공짜가 아니고요. 테슬라가 금융사에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마진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모델 Y가 중국 내 판매 1위 자리를 샤오미에게 내어준 것은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테슬라는 현재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BYD와 샤오미가 테슬라의 무이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또 2026년부터 도입될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구매세 5%가 부과되기 전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3월 실제 차량 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 얼마나 반등했는지 또 테슬라의 5년 무이자 및 7년 저금리 할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슬라의 발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룸버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블룸버그는 현대자동차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블룸버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인 데이터와 로드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룸버그는 이 현대의 로봇은 매우 실용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모건 스탠리는 2050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의 가치가 5조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대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을 날리고 있고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의 로봇의 투입을 시작으로 2029년 연간 15만 대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틀라스의 물리적 스펙을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50kg을 들어올릴 수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0kg밖에 못 들어올리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2.5배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하 20도와 영상 40도까지 견디며 360도 회전의 관절을 통해 인간보다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거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최적화된 스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맥커리 증권의 제임스 홍 애널리스트는 아틀라스의 운용 비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 아틀라스의 가격이 초기에 13만에서 14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아틀라스의 운영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해 본다면 1시간당 5.1달러 정도, 하나로는 약 7,300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국 연방의 최저임금인 7.25달러, 하나로는 약 1,392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며 미국 자동차 공장의 숙련공예 시급인 시간에서 20에서 38달러보다는 5분의 1 정도 훨씬 더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대는 로봇 도입 이후 2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현대는 테슬라처럼 AI를 처음부터 독자 개발하는 길을 피하고 있고 대신 엔비디아의 칩셋을 도입하고 구글 딥마인드의 지능을 이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고의 지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처음부터 지능을 만들어야 되냐는 철저한 분업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블룸버그에서는 가장 유망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가 테슬라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무거운 것을 더 잘 들고 비용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그런가 싶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에만 국한되는 문제일지가 궁금한데요. 과연 구글이 빌려주는 뇌가 실제적인 물리 공간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현대 아틀라스의 스펙은 분명 화려하고요. 하지만 투자적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블룸버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50kg을 들 수 있다는 수치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는 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50kg의 짐을 나르는 공정이 있는가, 이것부터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게 되면 작업자가 반복적으로 들 수 있는 무게는 보통 25kg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 이상의 무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지게차나 고정형 산업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kg를 옮기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무인 운반차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의 가격이 $20,000 정도 하기 때문에 고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꼭 필요한가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로봇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포크레인처럼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정교한 손동작을 재현하면서 기존의 기계가 하지 못하던 복잡한 배선 연결이나 미세한 부품 조립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현대 아틀라스의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백플립을 하거나 기동성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지만, 손가락 끝에 감각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나사를 다루거나 부드러운 물체를 손상 없이 옮기는 장면은 아직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옵티머스의 경우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 손과 정교한 촉각 센서를 통해 인간 작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미세 공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손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가 가는 방향과 테슬라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현대 아틀라스는 특정 산업 환경에서 극한의 고온에서도 견디고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보조하는 기계로서의 로봇을 생각하고 있고, 반면 옵티머스는 범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설계인데, 이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병원 또 서비스 현장 어디에서나 투입될 수 있는 인간의 대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는 현대의 실행 속도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만약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된다면 이 특정 공장에서만 특화된 현대의 하드웨어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전략은 매우 명확한데요. 하드웨어는 잘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고인 구글과 협력하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사오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합법적인 분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이런 분업이 정말 긍정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구글의 피지컬 AI를 알 수 있는 서비스는 자율주행 서비스인 웨이모를 들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웨이모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태평양 너머에 필리핀의 해외 콜센터 상담원을 연결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 구글의 AI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학습된 디지털 지능에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중력과 마찰력 그리고 관성이라는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아직 그 성능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아틀라스 한 대의 가격이 $140,000, 하나로는 약 2억 원 돈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비용 이외에도 엔비디아와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라이센스 및 칩의 비용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 테슬라는 이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 비용을 철저하게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옵티머스의 목표가인 $20,000에서 $30,000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한 내지 않는 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주행하고 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부터 실질적인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눈이나 비가 올 때 마찰력과 가속도 등
로봇이 공장에서 겪게 될 많은 물리 법칙을 이미 도로에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식을 보게 된다면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테슬라의 전직 옵티머스 프로그램 헤드였던 밀란 코박을 이 그룹의 어드바이서 및 외부 이사로 영입한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현대가 단순히 구글에서 뇌를 빌려오는 것에 넘어서 이 테슬라의 노하우를 직접 흡수하고 또 AI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정말 힘이 세고 빠른 기계가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50년은 누가 더 실제 세상을 잘 이해하는 진짜 지능을 가졌는가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연 현대는 구글과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기업들에게 이 인공지능을 의지하면서 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50kg을 들 수 있는 강력한 기대를 빨리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정교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